안녕하세요. 슈퍼커플의 고영진입니다. 제가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2020년 5월 21일 오전에 아내가 인도주행을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슈퍼커브는 모두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운전자 미상으로 차주한테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통지서에서 보이는 사진 외에 나머지 사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집 바로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약간 더 드리자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주유소가 저희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는 주유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쪽 인도를 경유해 가지고 이 지점에서 도로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턱들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 구간이 되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한 100m 정도 쭉 이어져 있고, 심한 곳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의 한 25에서 30c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한참 더 가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유소를 들어가게 된다면 정식적으로는 여기서 도로에 진입을 해서 도로를 타고 다시 이쪽 주유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이쪽을 통해서 바로 인도를 통해서 주유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도 주행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받으면 한 달 정도 이제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명백한 위반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전하고 즐거운 바이크 문화를 알리는 취지의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과태료까지 다 납부를 하고 이 사진을 다시 보는데 문득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과태료를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누가 찍었는지 참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채널을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슈퍼커브를 처음 살 때부터 찍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0년 5월 말까지 모든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반 통지서에 있는 날짜와 시간에 근접한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360도 카메라를 블랙박스용으로 쓰기 때문에 후방을 좀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팔 사이로 보이는 하얀색 차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주유소로 들어오는 그 찰나에 지나간 차량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 차량이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차량이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쭉 영상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왼쪽 맞은편에 오는 저 하얀색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저렇게 잘 가나 싶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저기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유턴할 각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출발하기 직전에 제 바이크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고요.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자마자 속도를 내서 제 아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뒤따라가면서 찍은 블랙박스에 저 하얀색 차량 말고는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로를 보시면 저희를 신고한 저 차량이 쭉 가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저 하얀색 차량의 주행 경로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쭉 들어오면서 인도 주행하는 저를 발견하고 여기서 무리하게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하고 우리를 졸졸 쫓아와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저희를 촬영을 한 거죠. 그리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회전을 해서 곧바로 이쪽으로 해서 쭉 빠져나갔어요. 이게 일반적인 차량의 주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치 저희 오토바이를 노리고 그것만 딱 쟁취하고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득 생각하기에는 요즘 그 오토바이 단속 기간이 강화된 거라고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와 연관이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고를 당한 6장의 사진을 좀 살펴보는데 여기 날짜와 시간이 적힌 이 사진이 일반적인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타임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다운로드 받고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측 하단에 저 타임코드가 일반적으로 좀 자세히 적히는 년, 월, 일, 시, 분, 초까지 적히는 그런 타임코드가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GPS 자료나 속도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냥 단지 신고에 꼭 필요한 날짜와 시간 정보만 따로 기입해서 넣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사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두고 봤을 때 화면 비율은 16대 9 비율이라서 아마 동영상으로 찍힌 거에서 추출을 한 것 같고요. 비슷한 사진을 연속해서 올렸는데 이는 뒤에 있는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사진은 색감이 많이 다르죠. 아마 화이트 밸런스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광량이 풍부한 이런 대낮에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아마 잘 안 찍혀서 다른 카메라로 다시 찍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어쨌든 번호판이 분명히 식별 가능할 정도로 찍혀야 신고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아니라면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다운로드 받았던 원본 사진 하나를 불러오고 값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한 것 같고요. 정확한 자세한 모델명은 확인이 안 되고 플레이 메모리즈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니 카메라에서 스마트폰하고 연동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로 찍고 저 앱을 병유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필요한 날짜와 시간 정보만 넣고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사진처럼 저희가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는 뉘앙스가 전혀 안 들 정도로 이렇게 크롭을 해서 사진을 제보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진에 촬영된 각도를 봤을 때 운전자 쪽보다는 조수석 쪽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초점이 명확한 사진을 찍기는 힘들 뿐더러 운전자가 찍었다 하더라도 차량에 A필러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또 유리에 난반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거는 분명 조수석에서 사진 찍는 거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명이서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걸 그냥 진짜 혼자 다 하셨다면 이거는 진짜 능력자죠 뭐. 이렇게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신고를 했고 비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보였으니까 이는 일반적인 차량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번째 챕터부터가 사실상의 본론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오토바이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별로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도로에 나가면 위험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거의 차처럼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저희가 난폭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오토바이 관련 기사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사 내용으로 알게 된 공익제보단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관련해서는 두 건이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인원을 모집을 해서 이제 모집 마감이 됐다는 걸 알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준비가 돼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이제 시행 알림을 공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 알림 게시글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000명 규모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구성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전국에서 한 1000명 규모네요. 적지 않은 규모로 제보단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전제를 두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오랜 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서 도로를 나가면 정말 사고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사고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봐요. 말은 이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고 돼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그 외에 모든 이동수단을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토바이만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 인도주행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오토바이 중에서도 이건 배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타겟팅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만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오토바이만 특정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왕이면 교통안전 폭넓게 봐서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에 있는 오토바이 대수보다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은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몇 배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 안내 공고입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종료기간은 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활동 내용에 보면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 아예 내용에도 보면 대놓고 이륜차 단속에 대한 활동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국민제보 앱 같이 이제 그 교통법규 위반들은 시민이면 누구나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인센티브라고 돼 있죠. 이제 이륜차 위반 관련 처리 완료 한 건당 5,000원. 예전에 이런 공익제보 같은 경우에 신고 건당 포상금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신고만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상금을 노리고 직업처럼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흔히 파파라치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게 신고 포상금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파파라치들이 어떻게 했냐면 증거 사진을 찍고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좀 피해가 심각해져서 이거를 이제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익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없앤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과 같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센티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건당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 인정 기준 지나서 그 아래 보시면 월별 실적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인센티브 지급하는 범위는 월별 최대 20건 이렇게 명시해 놨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20건 이렇게 제한을 걸면 그래도 사양성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20건을 다 채운 사람은 5,000원씩이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10만원씩 받기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건 인센티브니까 기본급이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국에서 공개적으로 1000명을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신고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본급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저희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마 대부분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공고 자료예요. 이게 가장 많이 보셨을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센티브란에 보면 아래쪽에 우수 활동자 포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별 우수 활동자는 상장 수여 및 포상금 전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포상금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교통안전 통합검색 결과에서 두 건이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마감 알림 저거를 클릭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공익제보단 활동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걸로 활동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부러 찾아보게 되는 자료는 아니죠. 콩쿠문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까와 다른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아까 우수활동자 포상 부분에 아래쪽에 별표가 되어 있어서 우수활동자 선정 시는 인센티브 월별 지급 제한 20건을 초과한 실적도 모두 인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수활동자가 되면 뭐 50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그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현재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건은 모집 공고문이 아니라 모집 공고 마감을 알리는 공고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로 그 1000명이라는 인원이 이 내용을 토대로 모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기본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인센티브와 포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공익제보단 시행 알림 공고문에도 첨부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공익제보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수활동 선정 시 지급 제한 20건을 초과한 실적도 모두 인정한다고 밑줄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면 차량 번호판이 반드시 식별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도 보셨듯이 번호판을 어떻게든 뚜렷하게 찍으려고 많이 애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페이지는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 제도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분명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타겟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배달업으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음식 배달의 경우 이제 촉박한 시간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과속, 난폭 운전, 그리고 인도주행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배달원이 음식점이 직속돼서 월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요즘은 배달된 업체를 통해서 프리랜서 형태로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배달대행의 경우 한 번이라도 더 뛰면 뛸수록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콜을 잡고 그 배달을 여러 개 하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실적을 많이 쌓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무엇을 했다? 바로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성과급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겁니다. 심지어 우수 활동자한테는 포상의 개념으로 모든 신고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특혜까지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공익제보단에 선정이 된 천여분의 사람들이 물론 전부 단순히 돈만을 보고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청하고 시간을 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 유턴을 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신고를 하고 그리고 성과를 얻어내는 걸 보면 과연 이게 공익을 위한 제보 활동인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사익 추구를 하는 활동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공익제보단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용돈벌이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공익제보라기보다는 그냥 사익제보단 이렇게 받아들여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 같은 거는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도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인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게 되고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기 위해서 정작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 자체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쯤에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신고를 통해서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한 과태료를 통지받았고 이는 명백한 교통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저희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절대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법 유턴을 하면서 저희를 신고하셨긴 했지만 덕분에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이 영상 역시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서로 안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항목을 저희 사례를 통해서 인용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는 과도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인해서 공익활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서로 무리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편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자동차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에 적용을 해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 영상은 공익제보단 관련해서 모든 정부, 관계부처,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 어떤 정책을 설계하거나 시행을 할 때 참고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